디레버리징 바젤 3 규제의 핵심 내용 1. 자본 비율 최소 보통주 자본 비율은 2%에서 4.5%, 신종 자본 증권을 포함한 최소 자본 비율은 4%에서 6%, 총 자본 비율은 현행 8%를 유지하며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 대비를 위한 고정 완충 자본은 1.5%, 보통주 자본은 2.5%로 한다. 2.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보통 LCR로 표기하는데 LCR의 목적은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처분 제한이 없는 고유동성 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LCR은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분의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 부분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바젤 3의 도입 과정 1. 바젤 1 1980년대 들어 미국 저축대부 조합들은 대출로 막대한 부실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예금주, 주주, 공동 신탁자가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내 집 마련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저축대부 산업은 완전히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였다. 이 사건은 미국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경기가 침체된 지역에서부터 활발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막론하고 수백 개의 저축대부 조합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 조합들을 구제하기 위해 무려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으며 경영자들은 정치권을 비난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하는 등 한국의 관치금융과 기업의 부동산 대출 행태와 유사한 프로파간다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이른바 우리는 부동산 기사의 선동성 및 여러 유명 인사들의 정치권 비난을 현실에서 보고 있으니 더 이상 이해를 돕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매수된 전문가들은 위기의 발생 원인이 경영진보다는 외부 환경에 기인한다고 1990년대 중반까지 선동하였을 정도이다. 그들이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던 주요 내용은 자기 자본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경기 부양책으로 업계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것 등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실물 디플레가 진행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 모두가 금융과 경제는 어렵고 그 책임을 정치권의 무능으로 돌리는 선동에 쉽게 놀아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영미식 금융사기는 보험과 금융권 투자증권업계에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들기에 충분하였고 앨런 회계 사태 등은 국제 회계 기준 정립의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여파에 대한 규제 정책들로 2012년 도드-프랭크 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남미, 멕시코, 일본 헤이세이 불황 등도 설명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중국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운 경제적인 호재가 오기 전까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미국은 이러한 금융사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며 금융의 선진국식 진보를 일구어 왔다. 수백 개의 저축대부 조합이 파산했지만 다른 수백 개 이상의 조합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건전성 또한 전보다 더 상승한 것 등은 미국 자본주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미국 금융산업의 진보는 국제자본 규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쳐왔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지불 능력을 심사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통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1980년부터 1990년대 담보물은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담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경우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 1980년대, 1990년대 금융 역사의 부실을 가져온 거품 붕괴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북미 선진국은 1970년대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바탕으로 남미 국가에 대한 고금리 대출을 경쟁적으로 진행하였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